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그 87 헌정 이후로 정말 최대의 득표를 얻으면서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시점에서 그 이전부터 있었던 사실 그 내란범들의 테러 위협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부터 좀 나오긴 했지만 더 그게 달할 것이다. 이런 걱정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의호 경호를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특히 총리급 경호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진 변호사님이 잘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대표 시절에 실제로 테러를 당하기도 했었고 그 이후에 뭐 스탠딩 오더라고 해서 아직 이재명 대표를 암살하라라는 오더가 철회되지 않았다.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도 네, 있었고 그런 얘기 나왔죠. 저도 여러 군데에서 이제 제보를 받고 있는데 그 제보가 그냥 허무맹랑한 제보가 아니라 너무 구체적인 제보들이고 그 이야기가 실제 그냥 좀 주요 인사들한테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어가지고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미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그 후보로 선정되기 전부터 경찰 밀착 경호를 받고 있었고요. 이 탄핵 이후에 사람이 좀 더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당에서 이제 정식 후보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의로 경호를 받게 되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그 전보다는 좀 더 안전한 상태가 되겠지만 여전히 저는 이제 국민 여러분들 또 지지자분들께 굉장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 김진성 씨 그 테러범 같은 경우에도 예. 지지자를 가장해서 그렇죠. 와서 사인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그 암살 시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지지자를 가장해서 올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경호원들의 안내라든지 이제 지시를 좀 따라달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순회 경선을 다니면서 특히 이제 지자체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역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재명 후보 옆에서 이제 사진이 찍히고 싶어 합니다. 네네. 그렇게 사진을 찍어야지 다음번에 선거 나갔을 때 또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경호관들은 저 사람이 지역위원장인지 아닌지 아니면 모르니까요. 뭐 지자체장인지 몰라요. 똑같이 이렇게 막는단 말이죠. 막는데 아니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나를 막아라고 하면서 호통을 치는 거예요. 나 네. 누구야 막 이러면서 누구야라고 말이라도 해주면 고마워요. 누구야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경호관들은 위축될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양복 입고 와서 대표님 접니다 하는 사람들은 못 맡게 돼요. 근데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맞습니다.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다니시는데요. 경호가 이제 노출 경호, 그러니까 공개 경호와 비공개 경호가 있습니다. 공개 행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노출해서 공개 경호를 하는데 비공개 경호 같은 경우에는 노출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유튜버 분들이 계속 따라다니다 보니까 A라는 장소에서 공개 행사를 하고 B라는 장소에서 공개 행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 중간에 2시간 정도 텀이 있다. 이미 유튜버 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어디서 비공개 행사를 하겠구나. 거기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공개 행사가 취소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버 분들, 지지자 분들 모두 이제 지지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재명 후보의 안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점들을 좀 유념해서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경호의 강도를 높이는 것과 근데 이게 정치인으로서 이제 지금 뭐 압도적 1위 주자인데 이 경호 문제가 자꾸 이슈가 되는 거에 정치적 득실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이미 한번 이제 그 테러를 당한 적도 있고 하기 네네. 때문에 그 긴장감과 경호의 수준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예. 이게 뭔가 이재명 후보가 권위적이고 그다음에 이런 대우를 받고 이런 이미지로 대중들에게는 근데 결국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게 박빙이고 두 명 다 똑같은 경호를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미지가 부각이 되지 않는데 이 경호 문제를 말하자면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 자꾸 부각시키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미 간단히 얘기하면 이미 대통령 행사한다 이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이제 그 부분에서의 좀 전략적 고민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아니요 그 말씀에 어느 정도 또 일정 공감하는 부분이 그 박정희 전 대통령 무역을 또 참배를 하는 그 과정에서 그 또 한 남성분이 이제 접근을 괴한이, 했다가 네, 맞아요. 무슨 서신을 전달하겠다. 서한을 네. 전달하겠다 했다 이제 제지를 당한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게 대중적으로 보여졌을 때는 그 이미지가 좋지 않을 수 있을지언정 근데 계속 거론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안전상의 그 이유 때문에라도 요 어느 정도의 그 접근 거리는 좀 제한을 두고 경호에 조금 더 좀 치중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기자님 말씀하시는 거에 정말 100% 동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초반에는 이재명 대표 경호와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를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네. 네,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를 받으면 이게 이제
대통령 경호법에 따른 경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대통령 경호법에 따르면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 당선인, 전직 대통령, 대통령의 가족 등등 다 할 수 있고 제일 마지막에 경호처장이 인정하는 주요 인사에 대해서 네.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서 경호를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경호 구역을 설정을 해서 거기에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할 수가 있고 안전 검측, 차단, 질서 유지가 가능합니다. 저는 초반에는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아무도 접근을 못하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했다가는 정말 그 전에 뭐 입틀막이라든지 권위적이라든지 이런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네. 그래서 정말 이 경호가 여기에 대한 상황 판단을 잘해야 되겠다. 경호가 진짜 중요하고 문제고 혹시라도 위협과 관련된 제보가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선거 경호하는 수준에서 적절히 잘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이제 뭐 예. 우리 김환 기자님 말씀도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 정치인들이 더 국민 곁으로 들어가 국민 속으로 더 한 걸음 더 들어가는 모습들 또 국민들도 바라는 지도자 상일 텐데 지금의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놓고 보면 그렇게만 할 수 없는 게 참 비극입니다만은 네. 또 엄연한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이재명 후보만 테러를 당한 것이 아니라 많은 정치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테러의 위협에 지금 노출돼 있고 또 테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선거 기간에는 아주 짧은 기간이기는 한데 아주 과열되게 붙을 가능성은 명백히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는 관계 당국이 경호를 저는 더 엄밀하게 더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의 리더십이나 내지는 지금의 이 선거 환경이라는 게 옛날처럼 사람들하고 다 일일이 악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만 소통하는 게 있는 건 아니고 네네. 또 다양한 방식을 통한 여러 가지 경호와 절충시킬 수 있는 방법론적인 것은 그렇죠. 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전 좀 달라진 상황의 현실에 맞는 네. 그런 경호와 또 선거 운동 이걸 좀 절충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사건 사고 없는 그런 맞아요. 대선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그래서 아니, 저는 맞습니다. TV 토론 많이 나가시고 그냥 유튜브 많이 나가시고 하시면 좋겠다. 아니, 충분히 또 지금 네. 뭐 댓글이든 뭐든 다 네. 소통이 그럼요. 가능하니까요. 네, 네. 소통이 충분히 그런 걸 많이 활용할 가능- 필요가 좀 있겠다. 네. 너무 네. 권위적이라는 생각도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현장에 가면 또 이제 지지자분들이 막 이렇게 떡도 드리려고 그러고 뭣도 자꾸 드리려고 해요. 네네네, 그런데 그렇죠. 아시겠지만 그거를 어떻게 먹습니까? 그 안에 그렇죠. 뭐가 들었는지 네. 어떻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것들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있다라는 말씀에도 공감을 하고 또 하나는 어쨌든 지금 내란이 종식되지 않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안전에 대해 최우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은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 지지자분들한테도 좀 그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는 그 테러 이후에도 지지자들 간의 어떤 이 문화적 형성이 분명히 이루어진 것은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일정 거리를 두고 멀리서나마 응원해 주시는 것도 네. 큰 도움이 된다. 어느 정도 맞습니다. 거리를 두고 응원하는 것도 충분히 힘이 되거든요. 자, 그럼 다음 저희 이제 묘역 참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또 말인데 앞서서 이제 한 서한을 전달하고자 이제 접근했던 사람이 네. 있었잖아요. 근데 마침 그 참배를 했을 때 당시에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묘역을 또 참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현충원에 갔을 때 참배할 일정이 없었던 건데 현장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가겠다라고 이제 결정하면서 즉흥적으로 결정이 된 사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 내용은 그 의미가 어디에 있다라고 보십니까? 물론 이재명 후보도 본인이 직접 언급을 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저는 박태준 묘역 그 전 총리 묘역 참배 부분은 전 굉장한 의미가 전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이게 뭐 예. 이승만, 박정희 전직 대통령의 묘역과 함께 뭐 보수 인사에 대한 국민 통합행보다 이게 아니고 박태준 전 총리는 사실 이제 포스코를 갖다가 이제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으로서 사실상 이거를 기업을 일궈온 그 공로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전 아마 이재명 후보의 머릿속에는 이게 지금 AI 같은 경우는 국가주도적인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네. 누구도 부인을 못합니다. 이걸 가지고서 뭐 국가가 나서서 하느냐 이렇게 하는 분은 AI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깔 때 그걸 어느 한 기업에게 민자로 투자해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었겠습니까? 국가가 나서서 했기 때문에 그 고속도로를 통해서 많은 물류 기업들이나 또 대한민국의 여러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 이번에 그 박태준
박태준 전 총리에 대해서 저렇게 한 것은 결국에는 이 AI 산업에 대해서도 제2의 포스코 같은 국가가 주도하는 이런 기업들의 성장의 기반을 만드는 게 좀 필요하다. 전 이 메시지를 반드시 전 담기 위해서 아마 간 거 아닌가 좀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기업 성장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그럼 다른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메시지에 초점을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저희처럼 이제 뭐 정치 관련된 뉴스를 보고 정치에 고관여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고, 근데 정치를 별로 모르는 사람들이 성남시장 하다가 여기까지 되게 빨리 왔네. 뭐 막 성남시장 할 때 복지도 되게 잘했네. 이런 이미지의 또 얼굴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얼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최근 들어서 강조하고 있는 건 어떤 경제적 이미지와 성장과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국민의힘에서는 기본소득 어디 갔냐 이런 비판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 꺼낼 수 있는 카드는 그게 아니다라고 했고,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본인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 저는 보수 언론들도 그 부분을 지난주부터 걱정하기 시작했던데, 오늘도 뭐 4만 불 가는데 얼마나 걸릴 거냐, 4만 불 IMF 기준으로 따지면 윤석열 때문에 2년이 늦어지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식으로 보면 그게 이제 역으로 얘기하면 일본처럼 뭔가 경제적인 어떤 동기, 모멘텀을 찾지 못하면 장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서 국가 주도로 해서 어쨌든 한 챕터를 넘어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효과적인 행보였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만약에 여기를 안 가고 이승만 박정희만 갔다 왔으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상당한 경론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걸 뭐 개인기라고 해야 될지 미리 기획된 건지 모르겠지만, 박태준 포스코 회장을 넣으면서 사실 이제 이 부분에서 주목도가 시선을 주는 데가 달라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도 정치적으로 좋은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어떤 시선 분산의 효과도 거두면서 경제 성장과 통합의 메시지를 아우를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뭐 일단 어느 정도의 그 메시지는 다 담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이후에 그러면 향후 이재명 그 후보의 이 행보, 어떤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 이런 거를 좀 여주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오른쪽 왼쪽 위 아래 다 만날 것이다 이렇게 아, 생각을 네. 하고요. 예, 그냥 전방위로 움직이실 것 같고, 그 아까 묘역 참배와 관련해서도 이제 그 박정희 이승만 모욕을 참배하는 것에서 저는 사실은 좀 지지자층에서 좀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안 나오더라고요. 예. 신기한 점이었어요. 네네네,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계속 통합을 이야기를 했었고 통합을 실천해 나가는구나, 그냥 믿어주기로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군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